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대성 하이텍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무려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대성 하이텍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일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대성 하이텍과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좀 그냥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발성 이슈와 기술적인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하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들을 좀 지켜주고 그리고 돌파를 해야 하는 자리들인지 제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수급적인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려볼 건데, 사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급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바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거든요.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인데, 단기적인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들은 사실 이전에 이제 물려 있었던 이 악성 물량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이 투매 물량들, 본전매 물량들, 그런 매도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락세 이후에 일부 횡보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횡보 구간 시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주가 상승에 한 번씩 강하게 튀어주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이저라고 불릴 만한 이런 수급들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성 하이텍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이스라엘의 이제 이슈, 이 고통스러운 보복의 단기 승자는 이 달러와 석유, 방산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달러도 여러분들 오늘 1,400원이 깨졌죠. 그리고 깨졌다기보다는 돌파가 맞겠죠. 돌파. 참 씁쓸하지만 일단은 1,400원이 넘은 상황이고, 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89달러 그리고 90달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유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달러 부분과 석유, 그리고 방산주 부분도 있는데, 이 방산주도 지금 보면은 대성 하이텍이 이쪽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정밀 부품 사업에서 이 대부분이 공작기계 시장을 좀 목표로 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폴더블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라던가 뭐 전기차 부품, 뭐 수소차 부품, 방산 부품 등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다변화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이 방산 쪽에 이 부품, 방산 부품을 납품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대성 하이텍도 현재 방산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방산주에 대성 하이텍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이거 짧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자세다. 이 전면전으로 유발하지 않을 방침 속에서 이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주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자자들만한 하면은 이슈가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전이 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경제라던가 국내 지수라던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CNBC에 따르면 영국 투자은행 이 리버럼 캐피탈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하면서도 분쟁에도 확대되지 않는 제한적인 방식이라는 기본 시나리오에는 미국 달러가 추가로 강세가 보일 것이라며 이 주식시장은 5%에서 10%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확실한 승자는 석유와 가스 주식 반산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계속해서 전쟁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전쟁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방산 물자는 필요하기 때문에 방산 쪽의 이슈는 끊임없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방산 쪽 이슈는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물론 달러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지만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진짜 전쟁이 확전이 되는 게 아닌 이상 단발성으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성 하이텍의 이 방산 관련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신규 쪽 시장을 보시면은 사업 보고서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사업 보고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방산업체의 고정밀도 부품 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방산업체와 사업 시작 가학정 단계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관련해서 이슈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달에 러시아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방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 그리고 2022년 30억 원에서 2023년 70억 등의 이 방산 관련 정밀 부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럽 지역 방산업체들의 생산 캐파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서 급격한 수주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그 전쟁에 따라서 이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회사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산 수출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한국이 177%죠. 엄청난 이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뭐 부품주를 떠나서 뭐 천궁이라던가 이런 전차들, 그런 것들을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수출이 많이 올라간 거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봐야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정밀 부품은 이스라엘향 방산 부품 해외 수출은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겠죠. 지금 거의 장 끝날 때가 다 돼가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나 그리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을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윗꼬리가 달린 상황이에요. 원래 2023년도 10월 달에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전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죠.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 쪽에 납품하는 것에 언급이 한 번 더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저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윗꼬리를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런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물렸던 물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단기적으로 횡보할 때 이 박스권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물량들이라던가, 이런 물량들이 사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키움과 미래 쪽에서 순매수세가 찍힌 거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순매수세를 유입을 했었던,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삼성증권이 이제 메이저 수급이었는데 오늘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메이저 수급도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메이저 수급이라고 해봤자 뭐 10만 주도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거래원에서도 매도를 진행을 함에 따라서 지수가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있었던 고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차익 실현 물량들, 그리고 투매 물량들, 그리고 단타성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쪽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추가적인 뭐 공방전을 펼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거를 사실 예측하기에는 힘듭니다. 힘든 걸 떠나서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어,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타 수급이라던가 호가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매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충분히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좀 새롭게 강구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대성화이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